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죠.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저희 채널에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쑥쑥 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2025년 정말 대단한 한 해였죠. 연초에 2200 껴지는 거 아니냐고 다들 걱정했었는데 세상에 이게 4000포인트를 넘어버렸으니까요. 저점에서 무려 7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 팬데믹 때나 봤을 법한 그런 엄청난 상승률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상승세, 과연 2026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바로 그 질문이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우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팍스피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2026년 시장을 끌고 갈 두 개의 핵심 엔진, 바로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재평가와 K컬처의 글로벌 확장, 이 두 가지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엔진이 만나는 지점이죠. 반도체 사이클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을 위한 2026 투자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지긋지긋했죠. 지난 20년간 우리 투자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박스피라는 이름. 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된 걸까요?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계신 분이죠. 보고펀드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코스피 중간값은 2,500, 즉 박스피였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2025년을 기점으로 아예 시장의 체질, 그러니까 가치를 매기는 방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플 자체가 바뀌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말을 증명해주고 있죠. PBR이라는 지표인데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가 100원인데 주가는 8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값도 못 받는 거, 수년 동안 1배를 넘기는커녕 밑에서 맴돌았던 이 낮은 PBR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 견고했던 공식을 깨뜨린 걸까요? 자, 여기서 2026년 시장을 이끌 첫 번째 엔진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재평가입니다. 이한영 본부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딱 짚은 게 바로 이겁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그냥 뭐 주가 좀 올리자 하는 캠페인이 아니고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더 잘하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을 평가하는 눈높이 자체를, 즉 멀티플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핵심 열쇠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시장이 이제 PBR 1.5배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코스피 5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근거가 처럼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익이 이만큼이니까 밸류에이션 얼마 곱하면 이런 식의 막연한 기대였다면 이제는 PBR 1.5배라는 명확한 표대가 생긴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 실제 실적이 이걸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 증권사 리포트 좀 보세요.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가요. 불과 한 분기 만에 19%에서 38%로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뭐예요? 밸류에이션이라는 바퀴와 실적이라는 바퀴. 이 두 개가 아주 힘차게 같이 굴러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재평가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어디일까요? 이한영 본부장은 딱 짚어줍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 제조업체들, 예를 들면 반도체, 조선, 방산 같은 것들이죠. 누가 봐도 압도적인 시장 지위가 있고 돈도 잘 버는 게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기업들이 이 흐름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큰 그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시선을 확 바꿔서 우리 일상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시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
바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 반도체 좋고 조선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다일까? 만약에 이 거대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바닥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면요? W자산운용의 노현복 부대표는 바로 이 질문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의 비밀 무기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속 SNS 데이터입니다. 왜 SNS냐고요? 이 차트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SNS를 보고 물건 사는 거, 그러니까 소셜커머스 비중이 5년 만에 10%에서 20%로 말 그대로 2배로 폭발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모든 대박 상품은 TV 광고가 아니라 SNS에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노현복 부대표의 보물찾기 장소 사냥터가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먹히는지 APR이라는 회사 사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듯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1단계, 구글 트렌드에서 메디큐브 검색량이 슬슬 늘어나는 걸 포착해요. 이거 뭐지? 하는 거죠. 2단계, 틱톡이랑 인스타를 봤더니 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바이럴이 터진 걸 데이터로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에서 점유율 17%를 찍어버립니다. 이걸로 게임 끝이죠. 결과는? 당연히 실적은 폭발하고 주가는 날아갔죠. 이렇게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한참 전에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미래의 대박주를 미리 발굴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2개의 엔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두 전문가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바로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뜨거운 기대와 얼음장 같은 경고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두고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여기서 딱 갈립니다. 이한영 본부장님은 아직 멀었다. AI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2, 3년은 거뜬하다는 아주 강력한 강세론을 펼치시고요. 반면에 노현복 부대표님은 잠깐만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피크 찍고 내려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합니다. 자, 아직 괜찮다는 쪽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지금 GDP 대비 AI 투자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과거 IT 버블이 정점을 찍었을 때 2.2%였거든요. 비교해보면 어때요? 아직 한참 여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의 열기가 과열이나 버블과는 거리가 멀다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인 셈입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이 타임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가격도 좋고 실적도 좋고 파티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부터예요. 이때부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새로 지은 공장들을 막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이 공급 폭탄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꺾였어요. 과연 2027년에도 이 늘어난 공급을 다 소화할 만큼 수요가 계속 따라와 줄까? 바로 여기에 큰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가자 하고 다른 쪽에서는 조심해 라고 말하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녹여내서 여러분을 위한 2026년 실전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2026년 전략의 핵심은 상반기 집중, 하반기 분산입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베스트 인 클래스 제조업체에 올라타서 흐름을 즐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피크아웃이라는 변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꾸준히 성장하는 K소비재 같은 두 번째 엔진을 포트폴리오에 슬쩍 추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유연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떡떡 짚어볼까요? 첫째,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박스피라는 족쇄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들어섰다. 둘째, 이 새로운 판은 거시 정책이 밀어주는 제조업과 글로벌 트렌드를 타는 소비재, 이 두 개의 엔진이 끌고 간다. 셋째, 시장의 심장인 반도체는 2026년 하반기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는 상반기엔 주도주에 집중하고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하는 똑똑하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이겁니다. 결국 2026년 시장은요, 거대한 제조업체와 톡톡 튀는 소비재 브랜드가 함께 트랙을 달리면 아주 흥미로운 경주가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아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모두 능숙하게 운전하면서 변화의 파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